오늘 이제 제가 교육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대선 마늘입니다. 대선 마늘. 이제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대선 마늘이기 때문에 한지역 마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지역 마늘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서역 마늘 위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마늘 재배하시는 분, 안 해보신 분, 아마 내일 이 자리에서 똑같은 강의를 할 거거든요. 내일은 아마 마늘을 처음 농사하시는 분,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영천에서 기농을 해가지고 마늘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분이나 재배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똑같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의 자료를 만들었지만은 강의 자료가 어떤 마늘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고 기농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마늘 엄청 오래 지었거든요. 솔직히 저보다 더 잘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습을 생각하신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마 제가 강의를 하면 한 3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요 3시간 동안 1시간에 한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새로운 거 한 개. 요 강의 하는 동안 새로운 거 한 개.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 한 개만 실천하시자고.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지금 날씨도 그렇고 오늘도 한 영하 7도, 8도 떨어졌거든요. 계속 파종기도 그렇고 2월달, 3월달 날씨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우리가 기후변화라 그러잖아요. 기후변화하듯한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농림부나 농촌진흥에서 주도적으로 물고 있는 게 노동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천에 보면 자꾸 우리 땅에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영천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자꾸 기계를 하거든요. 그게 당장은 기계화로 가야 됩니다.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내가 가능하면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되겠다. 대처를 해야겠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3시간 동안 마늘 현황 및 그다음에 일반적인 특성, 마늘 재배 기술, 그리고 생리장애 및 병해충 발생 요거로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늘은 그 백합과 파속, 마늘 종 인경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늘 종이라는 게 마늘 종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조금 나오지만은 우리가 마늘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마늘이 아닌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원산지가 중앙아시아거든요. 중앙아시아는 대체로 뭐냐면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늘 보통 캐고 한 6월 달에 캐면 8월 달까지 휴면을 하거든요. 그게 기후가 똑같은 거예요. 그 기후에 휴면을 했다가 9월 달에 심으면 다시 발화하는 거. 이 특성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농담삼아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마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지역 마늘일까요? 난지역 마늘일까요? 우리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제 생각에 100% 한지역이죠. 그때는 아직 난지역이 도입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선 마늘이 들어온 지가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자로는 산이라거든요. 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산도 이제 산이나 대산이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마늘을 대산이라 그러고 우리의 시골에 먹으면 봄에 왜 달래 캐잖아요. 달래. 그거를 이제 소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산이라 그러고 달래는 소산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산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대산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늘 많이 드십니까? 마늘. 저는 좀 이게 저 개인적으로 좀 당뇨가 있어가지고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특히 이제 마늘은 생마늘은 잘 안 먹지만 마늘 캐고 나면 보통 흑마늘을 캐 먹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늘 성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알리하고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이 이게 뭐냐면 그 혈관 자궁, 굉장히 우리가 보통 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피가 굳는다라고 그러잖아요. 혈관이 잘 안 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품을 뭘 먹냐면 아스피린을 먹거든요. 아스피린. 근데 아스피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10대 항암 식품으로 또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뭐 와인이나 그 기디나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근데 제가 10가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마늘이 조금 농사가 좀 어렵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마늘 농사가 어렵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작물보다 매력이 좀 있어요, 매력이. 왜냐하면, 첫째로, 이게 다른 작물들 보면, 올해 좀 금이 좀 잘 나간다. 속된 말로 돈이 잘 난다. 그러면, 갑자기 면적이 많이 늘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또 폭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근데 마늘은 일시적으로 재배가 늘리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귀농한다 그러시는데, 귀농할 때는 이게 마늘이 특징이 뭐냐면 종구값이 많이 듭니다, 종구값이. 300평당 보통 평당 1kg 들죠, 그죠? 1kg 들면 종잣값 계산하면 1kg에 평당 1kg 종자 들어가면 키로당 보통 올해는 한 5천 정도 하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한 150만 정도 들거든요. 종구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귀농할 때 상담하면 마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의 마늘값 보고 계산하라 그러거든요.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마늘이 속된 말로 마늘이 폭망했을 때 그래도 종잣값은 싸니까 들어가라 그러지 절대 마늘 그 재배 면적이 확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게 뭐냐면 다른 그 작물보다 월동 작물 중에 솔직히 말해서 노동력이 그렇게 기술이 크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작물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른 채소보다 이게 저장이 좀 됩니다. 저장이 되니까 6월 달에 해가지고 뭐 우리 영천은 대부분 농협에 수매하고 공판장이 내지만은 이게 자기가 보관을 좀 할 수 있어요.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금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그 배추나 무나 특히 배추나 무 하면 수확하면 무조건 바로 내야 되잖아요. 저장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이게 마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주로 땅이 이제 남아도니까 논 위주로 이제 경작을 하지만 그전에는 논밭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늘은. 수분만 조금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좀 이렇게 매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마늘 작형인데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해남 고은 요쪽에 남해안이나 요쪽 해안가 위주로는 난지형을 많이 심습니다. 난지형. 그리고 요쪽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왜 그 전통 김장용으로 나오는 어성 육족, 단양 육족, 그다음에 태안 육족, 서산 육족 이게 재료종이죠, 그죠? 요 비율이 뭐냐면 대체로 한 8대2입니다. 8대2. 이제 요 난지형이 80% 정도 되고 요 한지형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비율이 되는데 우리 영천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요 난지형 중에 대서종이 우리 영천의 주력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도종이 옛날에는 제주도나 이쪽에 좀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비슷하게 조금 되면 출하도 조금 이렇게 좀 지연되고 이렇게 출하 조절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남도종이 거의 지금 1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서종이 많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협회나 의무자조급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좀 조절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대서종에는 다른 그 남도종이나 재래종보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대서종으로 가면 다음부터는 남조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대서종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 다 수확하고 나서 보니까 재배 면적이 이제 마늘이 23,000헥타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래가 이제
그전 2003년도에 기준에 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5.7%. 그런데 이제 한지형은 그 당시에는 아까도 했지만 의성이나 뭐 서산이나 태안 이쪽의 재래종은 요게 거의 면적이 거의 유지되었는데 요게 이제 난지형은 한 7%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지형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김장철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 속된 말로 핵심 고객층이 따로 있습니다. 소비층이. 그게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난지형은 주로 이제 깐마늘 위주로 가니까 이게 그 연간 우리나라 소비하고 좀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뭐 이 시기에 뭐냐면 코로나도 조금 그 전에 일어났지만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소비가 좀 감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지형이 좀 줄어들었고, 이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2018년부터 계속 조금씩 마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이.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소비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생산량도 이제 28만 톤에서 28만 4천 톤에서 28만 4천인데 그 전보다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마늘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수확기 때가 이거 그 2월달, 3월달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왜 제주도에 남도 마늘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천에는 그게 그래도 뭐 수량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벌마늘이라고 있어요. 벌마늘. 이제 2차 생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주도에서 한 50%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좀 남해안 쪽에 많이 생겨가지고 아마 수량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한 50% 정도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단수도 좀 들었고 이게 주로 이제 월동 중에 보통 우리가 마늘은 심고 나면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달에서 좀 기온이 좀 회복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그 해도 그렇고 파종할 때는 너무 온도가 높았고 지금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가 지금 그때는 작년에는 냉해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수확기 파종할 때도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비대하는 것도 좀 약해졌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근데 작년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올해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 한 3월 달에 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남도 마늘이 여기 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벌마늘입니다. 벌마늘인데 이제 우리 또 대서마늘은 웬만하면 좀 벌마늘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서마늘이 이 2차 생장이 좀 안 걸리기 때문에 농사가 좀 쉽게 지어요. 아무리 뭐 벌마늘의 그 발생하는 원인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대서마늘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영천에 벌마늘 생겼다고 해가지고 찾아가 봐도 현장에 가봐도 이게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입니다. 자기가 벌마늘의 주로 원인이 요거는 뭐냐면 작년도 제주도의 원인은 뭐냐면 그 2월달, 3월달 이게 인편 분화기라 해가지고 이제 마늘이 이제 분화해가 좀 커지는 시기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마늘의 양분이 한 번 더 머금기 때문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천에서는 요게 비가 많이 왔어도 잘 안 걸리고 그 영천에 이제 신령 쪽에 한 분이 벌마늘이 생겼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포장에 한 반 정도가 벌마늘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벌마늘의 원인은 뭐냐면 종구를 중국산을 써가지고 중국산에 좋은 창고에 놔뒀다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재배가 잘못된 거고 날씨 탓은 아니다 이겁니다. 올해 이제 면적이 좀 궁금하죠. 올해 재배하신 분들. 올해는 이제 올해 한 22,000입니까? 정도 돼가 작년도보다 또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한지형도 감소되었고 난지형도 감소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품종이 대서종이라 그랬잖아요. 스페인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형 중에 아까도 했지만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거, 제주도하고 전남에 주로 쓰는 이 남도종이 이제 한 10% 정도 감소했어요. 그 감소한 건 이제 아까도 했지만 작년에 벌마늘이 너무 많이 생겨가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대서종으로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영천도 이제 비슷하고 조금 줄어드는데 우리 영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나가지고 뭐 우리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가격 면에서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죠. 마늘 연구에 이제 우리 한 1200헥타 정도. 그래가 이제 한 작년 대비 한 3% 정도 증가됐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영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추석 전에 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하산이나 신령 치산이나 이쪽에는 추석 전에 심거든요. 그리고 추석 전후에 이제 추석 기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심는 것도 노동력이니까 뭐 친인척 왔을 때 좀 심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심었어요, 올해는. 근데 이제 그 심었을 때 추석이 9월 16일 정도 됩니까? 9월 16일쯤 되는데 9월 20일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mm 정도 왔거든요. 완전히 여기가 어디냐면 그 성덕대학 쪽 근처입니다. 성덕대학 쪽 근처. 여기 보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물이 안 빠지고.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아마 새로 심었을 겁니다. 새로 심거나 아니면 못 심었거나. 왜냐하면 제가 그 물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기에 이제 추석 전후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30도 정도. 그러면 그 마늘 보통 발화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15도면 발화합니다. 15도면. 그러고 마늘이 잘 크는 온도가 뭐냐면 20에서 25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이 정도로 있으면 우리 보통 그에 사우나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우나 온도 정도 됩니다. 한 35도에서 한 40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물이 빠진다 해도 싼기입니다. 싼기입니다. 그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가 뭐 종자를 새로 구하니 안 구하니 뭐 종자가 있니 없니 그 종자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 뭐 쏙쪽 마늘에 보통 가운데 있는 그 쪽을 쏙쪽을 쓰니 안 쓰니 하는 게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가 영천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그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그 이론적으로는 난지형을 9월 중순에서 뭐 10월 상순까지 그럼 뭐 10월 중순까지 파종해라 그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자꾸 이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예 10월 초로 넘어가야 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가 제 생각도 지금 마늘 하산이나 뭐 신령이나 인고나 뭐 인고는 그렇게 일찍 심는 경우는 없는데 특히 이제 지산에서 많이 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령 농협하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뭐 일주일 정도 마늘을 늦게 심는 운동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리 일찍 심어도 그렇게 수량은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